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랑과 성윤리, 사랑과 성, 그리고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파트에서는요, 성과 사랑에 관한 세 가지 입장, 그리고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랑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성의 관점, 젠더의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내용이죠. 성과 사랑에 대한 입장입니다. 보수주의 입장, 그리고 중도주의 입장, 그리고 자유주의 입장이 있는데요. 각각의 입장을 제시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수주의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중심이 되는 성윤리입니다. 그래서 성의 생식적 가치를 중시를 하고 있고, 여기서 키워드는 결혼, 출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도주의로 가게 되면요, 중도주의에서는 사랑 중심의 성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사랑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결혼과 결부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결혼과 상관없이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도주의고, 보수주의에서는 사랑을 포함하지만 뭐가 더 중시된다? 예, 결혼과 출산을 중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에서는요, 자발적 동의를 중심합니다. 자발적 동의. 그래서 여기서는 쾌락적 가치, 성의 어떤 쾌락적 가치를 중시를 하고 있고,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가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성의 본능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혼과 상관없고요. 뭘 중시한다? 예, 자발적 동의를 중시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과 사랑에 대한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뭐죠? 예, 인격적 가치를 전제하는 겁니다. 인격적 가치. 보수주의든 중도주의든 자유주의든, 특히 자유주의, 쾌락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해서 그 성의 어떤 인격적 가치를 침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얘기되고 있는 사랑의 요소인데요. 일단 프롬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전제, 기본 어떤 시각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행위는 일방적인 어떤 양보나 희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오히려 고양시키는 그런 행위인 겁니다. 그 자체로 즐거운 행위고요. 그리고 자신을 보다 고양시킨다고 했으니까 보다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능동적인 활동입니다.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인정함으로써 뭐 할 수 있는, 서로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프롬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의 사랑의 요소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뭐한다? 예, 서로 의존적이라는 거. 서로 의존적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각각의 입장 한번 살펴볼게요. 관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관심이라는 표현. 관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건데, 상대방이 자기 능력을 만약에 최대한 발휘 한다고 하면요, 예, 발휘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에서 얘기하는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건데, 특히 상대방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답할 준비를 갖추는 것, 이것이 책임이다. 그리고 존중.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나에 맞춰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존중이고, 이해는 상대방을 알아가는 겁니다. 상대방을 알아가는 거,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from은 관심, 책임, 존중, 이해,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회적 성과 그리고 어떤 여성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길리건 나딩스 보부아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밀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일단 밀은
여성의 예속이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입장을 여성의 종속이라는 책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예속은 결국 사회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미일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보부아르 먼저 보겠습니다. 보부아르는 아주 중요한 얘기했죠.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제2의 성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생물학적 차이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차별되는 여성의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성도 자유롭고 주체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남성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런 다르지 않은 존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회적 분위기, 관습, 문화에 의해서. 그래서 주체적인 존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포부아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밀과 포부아르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옹호하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길리건과 나디스는 이제 요 과목 자체가 윤리 과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도덕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지금껏 누구 중심의 남성 중심의 목소리만 들려줬다라는 겁니다. 남성 중심의 목소리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정의라는 거거든요. 정의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정의만큼이나 중요한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 지금 보시고 있는 배려라는 겁니다. 배려. 그래서 먼저 길리건이라는 사람이 다른 목소리라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지향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성은 개별적인 관계 그리고 배려를 더 중요시 하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윤리나 도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딩스 역시 여성의 관계적이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이 측면, 이것이 우리 도덕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강화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서양의 관점인 거고요. 동양에서도 어떤 관점은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음양론이죠. 음양론. 음과 양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음과 양 사이에 우위를 구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요 내용을 이제 서양에 맞춰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요 음양론은 나중에 가족 파트 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부부윤리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파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성과 사랑에서는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입장이 어떠한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는 사랑에 대한 프롬의 입장 그리고 사랑의 요소 4가지 어떠한 내용인지를 아셔야지 문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주의 배려윤리에서는 아까 말했던 밀 포부아르의 어떤 사회학적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 가치관, 이게 바로 정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고, 길리건 나딩스는 정의 중심의 어떤 남성 윤리를 갖다가 이제 여성이 중요시하고 있는 뭐 배려, 공감이라는 부분도 보석을 해서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요. 자, 갑입니다. 성의 자연적 목적은 출산이다. 생식적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일단 바로 보수주의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확인해 볼게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이라는 사회적 성의를 거쳐서 출산 관련하여 행하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보수주의 입장이고요. 을은 성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랑은 인간적 성의 고유한 가치이고 사랑이 동반된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그래서 사랑을 중요시하고 있는 중도주의죠. 중도주의. 그러면 보수주의 관점과 중도주의 관점 맞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찾아보면 되겠죠. 자, 갑. 성적 관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도덕적으로 중요하다. 당연하겠죠. 성은 사적 영역에 속하면서도 사회 질서 유지와 관계된다. 마찬가지죠. 을. 성은 사랑이 전제될 때 서로의 정신적 교감을 고양한다. 예, 맞는 얘기죠.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은 성적 관계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아, 요 표현 나왔죠. 필요 충분 조건. 앞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동물 권리와 관련했을 때 싱어와 레건,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중도주의에서는 사랑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사랑의 가치를 중시를 하죠. 그런데 이게 성적 자기 결정권의 존중, 성적 자기 결정권의 존중은 어떻게 보면은 다 포함이 되겠지만 특히 중요시 여겼던 것은 어디냐면 자유주의거든요. 자유주의. 그래서 이 자유주의 관점에서 기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한 부분도 좀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보수주의든 중도주의든 자유주의든 성과 사랑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가치를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격적 가치가 훼손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의 존중이라는 게 필요 충분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또 표현상의 문제는 좀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갑을 성적 관계에서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는 필수적이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